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 중에 팩트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이종혁 전 최고위원께 부산 민심을 한번 검증받아보고 시의원으로 나가는 게 어떠하냐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먼저 받는 게 어떤가 이런 뜻으로 들린다.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팩트를 확인한 결과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 자리에서 인용문 열립니다. 부산시의원으로는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 내 마음대로 해라 아니겠느냐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정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앞으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개된 청와대 개헌안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와 여야 5당 5당이 개헌 관련 입장에 관해서 정리한 것을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제 손에 지금 들고 있거든요. 사흘 동안 국민들에게 차례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법 전문가 이 전문과 그다음에 기본권 부분이 소개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이 개헌안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또 보신 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오늘은 주로 헌법 전문하고 기본권 조항 부분에 대한 네. 그런 요약된 요지 발표가 있었죠. 네. 근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자문위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촛불혁명에서 강조됐던 직접민주주의의 예. 도입이 현실적으로 직접 참정권의 도입으로 현실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즉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이라든지 네. 국민이 국회의원과 같이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내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 네. 같은 것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여러 정보인권으로서의 알 권리라든지 예. 자기 정보 통제권 같은 것들이 신설됐습니다. 네. 그리고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과 같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네.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이 규정됨으로써 적극적 우대 조치 헌법적 근거 규정이 생긴 점이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네. 예. 여러 사회권과 관련해서요. 사회보장 수급권,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이러한 규정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선언적이고 간단했는데요. 네. 이제는 굉장히 그 기본권의 구현의 절차와 방법들이 구체화됐고 네. 과거에는 국가의 보장 의무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 권리로 규정됐다는 점이 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문부터 이렇게 보면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0항쟁 정신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원래 지금 현행 헌법의 전문에 보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4.19를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보는 것이고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4.19 이후의 부마 항쟁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 또 60 민주항쟁 등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촛불 혁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4.19와 함께 이제 추가해서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자문위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촛불은 아직 진행형이고 또 아직 촛불 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촛불은 빼고
나머지 부마, 5.18, 60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촛불은 진행형이라서 이번에는 빠졌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본권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세계화가 급진전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예. 모든 국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아니고요. 국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란 사전적 의미에 천착해보면 그럼 외국인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헌법 해석에 의해서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어떤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기본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법원 등의 해석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요. 네. 그 기본권의 주체로서 예. 그 기본권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 내국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전부 인권들. 예.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또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많은 자유권들은 예.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도 기본권 보장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부 인권에 속하는 것들은 외국인들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예. 단 하나, 그 사회권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그 권리의 실현에 내국인이 낸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여전히 국민을 그 권리의 주체로 둠으로써 예. 외국인은 일단은 제외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예. 주권의 원리에 기인한 참정권이기 때문에 예. 내국인에게만 참정권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예. 여전히 국민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과 사람의 경계선이 예.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발표문 안에 방금 말씀 주신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요. 예. 그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이렇게 요 항목에 보니까 사회 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이라고 명시를 하신 것은 사람과는 구별해서 사회 안전망은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국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도 입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위험. 네. 으로부터의 안정권은 외국인도 일부는 그 주체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해석이나 혹은 국회에 의한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 구체화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인데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이민 정책 또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과 의식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헌법에 어떻게 포함을 시키느냐 이게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인권에 해당하는 그런 자유권 등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꾼 것이고요. 나머지 사회권이나 참정권은 여전히 국민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사회권이나 참정권은 내국인만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헌법 해석이나 국회 법률 개정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으로 주체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외국인도 이렇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들이 더 확대돼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그동안 저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매번 곤란스러웠던 게 이게 근로자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이게 좀 그랬는데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노동법 학계 등에서 먼저 문제로 제기됐었는데요. 예. 근로라는 개념은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예. 즉 일제시대에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 강제징용도 많이 하고요. 예. 노동자들에게 근면성을 강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노동자의 노자 앞에 근자를 붙여서 근로자라고 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이 근로란 용어를 우리 헌법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시대의 변화에도 맞추고 또 일제의 잔재도 없앨 겸 해서 이번에 예. 근로라는 말을 없애고 노동으로 다 통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 3법 안에 교수님 노동조합법 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있고 근로기준법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개는 노동인데 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인데 이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한 개정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예. 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원칙 이것도 명시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게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동의 질적 차이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고 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동일 가치 노동이냐와 관련해서는 가치란 추상적 기준 때문에 예. 좀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예. 또 동일 임금보다는 동일 수준의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임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금 말씀 주신 가치라든지 수준이라는 게 네.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경제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포괄과 협의의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예. 어떻게 이것을 측정할 것인가의 측정의 문제도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측정과 그 액수 산정의 문제는 그야말로 노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점을 밝힌 그런 헌법 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하면 앞으로 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임금 차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축소되는 쪽으로 예.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러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정신은 이미 헌법에는 없었지만 사회 법률에는 이미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헌법으로 올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노동 3권을 제가 말씀을 여쭸는데 네. 공무원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행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 3권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조 2항이요. 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예. 라고 하고 이 법률에서는 주로 기능직 공무원들을 규정해서 기능직 공무원들만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고 네. 나머지 공무원들은 노동상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원칙과 예외가 바뀝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도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네. 원칙적 허용에 예외적 금지로 규정이 됩니다. 예. 즉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상권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내용과 관련돼서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신설된 기본권 안에 생명권과 안전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이거 세월호 같은 이런 참사를 될 수 있으면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예. 물론 생명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이게 다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출되기는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명권의 존재 자체는 법원 등에 의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그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네. 국민의 안전을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안전권을 신설한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바빠지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바빠진 측면도 있겠지만 예. 좀 편해지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권이라든지 예. 안전권 이런 것을 사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른 기본권 그렇군요. 조항들, 포괄적인 기본권 조항들로부터 예. 끌어냈는데 예. 이제는 명문 규정이 헌법에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러한 기본권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번 개헌안에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라 그럴까요? 국민 소환제하고 국민 발안제도 이거 배경하고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개헌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촛불 혁명 때문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모든 혁명의 완성이 헌법 개정, 개헌에 있듯이 네. 촛불 혁명도 비록 진행형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전문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네. 역시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서 이번 개헌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의무 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촛불 혁명, 촛불 집회에서 모인 국민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와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네. 다수 국민의 뜻과 불일치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러한 비판들이 국민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국가이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직접 참정 욕구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의 하나로 국회의원 소환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예.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도 말씀을 자세히 여러 항목에 대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